자, 어제 뭐 다른 경기들은 다 맞았다, 그죠? 다른 경기들은 전부 다 맞았는데 어제 파리 언더가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그죠? 이제 또 풀타임을 본 입장으로서 렌이 원정 세 경기 동안 이제 한 골 넣고 열 골을 먹혔던 애들인데 야, 홈 갔다가 세 골을 박아버린다, 그죠? 어. 그 대가리 골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그냥 언더 났다. 너무 언더 흐름이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했던 지금 리그왕 홈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언급했던 거. 어제도 결국에는 이제 홈팀들이 또 두 팀 다 이겨버렸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 요번 주도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거는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자, 그러니까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시즌 뭐 챔스 우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공격진들 진짜 화려한 공격진들 폼 올라와 가지고 특히나 뭐 흐비차 들어와 가지고 막 진짜 이 전력들이 어마어마해졌을 때도 리그에서 꼭 똥싼 경기들이 좀 많았어.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래서 굳이 파리승 쪽으로 안 잡아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야 거기 세 골을 먹힐 줄은 몰랐다. 어제 알타말이 괜찮았죠. 어쨌든 뭐 멘데스랑 경합 상황에서도 잘했었고. 자, 봅시다. 빌라하고 뉴캐슬하고. 자, 일단 요거는 컵 경기고, 컵 경기고. 일단 뭐 빌라도 뭐 직전에 이제 뭐 브라이튼 리그전 때 브라이튼 상대로 뭐 구역승하고 그다음 뭐 뉴캐슬도 토트넘 상대로 또 이겨주고 어쨌든 뭐 분위기 자체는 뭐 둘 다 조금 돌려놓은 느낌인데 야 일단은 나는 여기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팀이 그래도 조금 더 컵에 집중을 하느냐. 물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뭐 작년 지난 시즌에 뭐 리그컵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에메리 감독이 아무래도 이제 빌라에 오고 나서 뭐 컵에서는 솔직히 뭐 뚜렷하게 막 상위 라운드까지 올라간 적도 없고 뭐 이렇다하게 성적을 낸 적이 없었어 가지고 솔직히 크게 기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난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뭐 뉴캐슬 상대로 뭐 또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뭐 빌라가 뭐 직전에 이제 홈에서 이기고 또 홈 연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뭐 빌라한테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나는 그냥 이 경기 뉴캐슬 프렘 볼게. 뭐 전체적인 빌라 최근의 흐름도 뭐 득점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뭐 득점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뉴캐슬 프랜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리버풀하고 브라이튼하고 요거는 뭐 확실히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뭐 진 경기도 있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득점을 꾸역꾸역 좀 잘 만들어가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브라이튼 아 전체적으로 일단 뭐 직전에 뭐 빌라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솔직히 막 이렇다 하게 공격력이 좋은 편도 아니고 물론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이 압박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뭐 또 이기는 상황도 있고 지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서도 결국에는 결정력에서의 문제가 좀 큰 것 같다. 이거는 리버풀 승보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그런 건 있겠죠. 아무래도 컵 경기고 또 주말이라서 경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컵 경기들을 뭐 굳이 컵 경기들을 가져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어찌 주중에야 우리가 이제 뭐 같이 묶어갈 애들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경기 수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뭐 리그 경기 많은데 뭐 굳이 컵 경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르세유하고 스트라스하고 요 경기는 일단 지금 어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지금 리그왕 팀들 이 홈에 대한 홈발을 좀 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홈팀들이 대체적으로 홈팀들이 다 안 져요. 홈팀들이 다 안 지는 흐름이야. 이런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리그왕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리가 취급하는 이 5대 리그를 통틀어서
진짜 이 홈에 대한 홈발이 가장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작용되는 게 리그왕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홈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죠? 흐름이 이어갈 때는 진짜 계속 흘러가. 그래서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원정 팀들 쪽으로 보면 위험하다.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도 내가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원정 팀들 쪽 보면은 좀 위험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홈 팀들한테 조금의 이 플러스 점수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거든. 플러스 점수는 조금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마르세유하고 스트라스, 이 경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뭐 감독도 나가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뭐 워낙 이제 홈에서 득점력도 좋은 팀이고 하긴 한데, 어쨌든 감독이 나간 부분들 어쨌든 분위기적으로도 조금 더 어수선할 거고, 그리고 상대가 또 마침 또 올 시즌이 너무 잘 달리고 있는 스트라스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경기. 그래서 야 뭔가 단순하게 전력 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마르세유가 확실히 조금 더 우세해는 보여. 우세해는 보이는데, 또 이제 그런 감독에 대한 문제 거기서 조금 뭐 일정 부분 또 마이너스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라스도 뭐 애지간하게, 그리고 지금 스트라스가 지금 감독이 어쨌든 첼시로 가면서 지금 게리올린 감독이 앉아 있잖아. 근데 게리올린 감독의 전술 자체도 이제 뭐 예전에 뭐 EPL에 있을 때도 그랬었지만, 어 공격적인 팀한테 대처 방법은 되게 괜찮은데 수비적으로 완전히 내려앉은 팀한테는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원래 이제 주도권을 잡는 축구를 안 하다 보니까 내려앉는 팀한테 파이법을 잘 못 찾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르와브르전 때도 확실하게 파이법을 찾지 못했지. 대신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한테는 어쨌든 잘 넣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 마르세유가 이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마르세유가 좀 공격적으로 나온다면은 뭐 스트라스의 골도, 마르세유의 골도 충분히 나올 거는 같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단순 이제 뭐 감독 문제, 그 다음에 스트라스가 올 시즌에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도 원정 프렌을 가는 게 지금 이 리그왕 흐름에서 봤을 때 이거 원정 프렌에 가는 게 너무나도 난 위험해 보여요. 너무. 예. 차라리 이거 그냥 뭐 그러니까 물론 배당적인 부분에서는 뭐 스트라스 프렌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들어.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원정 팀들을 지금 어쨌든 빨아줄 수가 없는 시기라서 나는 그냥 차라리 오버 쪽 보는 게 그냥 좀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속 편할 것 같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감독에 대한 요소들도 크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오버 쪽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릴하고 브레스트. 자, 요거 일단은 뭐 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어쨌든 좀 잘 안 풀리고 있고, 특히나 이 잘 안 풀리는 게 지금 리그에서 지금 5경기 무승이거든. 1무 4패인가 그래요. 아무튼 너무 좀 안 풀리고 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또 만디하고 은고이 어쨌든 이 주전 센터백들도 빠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메니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수비 쪽에만 오늘 어쨌든 백업 자원들이, 그러니까 이 옵션 자원들이 3명이나 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릴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풀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금 리그왕이 홈발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릴 승을 못 가겠어요. 어쨌든 수비 쪽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5경기 동안 이기지 못했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득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 최근에 리그 5경기 치러서 한 골 넣었다. 한 골. 5경기 동안 한 골 넣었어요, 리그에서.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신에 어제 스타드렌처럼 이 3경기 동안 1득점 10실점 했던 애들이 리그 1위 팀 상대로 막 3골 박아버리고 이런 경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해. 워낙 이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막상 이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최경 5경기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을 뭘 믿고 특히나 지금 수비 쪽에 대한 그런 누수도 있고 한데 뭘 믿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리그왕 홈발 받으니까 가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래서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수비 쪽 자원들도 빠지고 그다음 뭐 둠비아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양 팀 다 이제 전력 대 전력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뭔가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결장자를 안고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는 이 경기 그냥 언더 볼게 언더. 예. 어쨌든 릴도 수비 쪽에 대한 불안감 만약에 자 생각해 보고요. 브레스트가 한 골 넣었어. 먼저 넣었어. 그러면은 존나게 잠그지 않을까? 반대로 릴이 먼저 넣었어. 어쨌든 수비 쪽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라인 안 올리고 존나게 잠그지 않을까?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언더 쪽 봅시다. 언더 쪽.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랑스가 워낙 이제 올 시즌을 너무 잘 달리고 있고 한 부분에 있겠지만 뭐 어쨌든 측면에서의 그 결장자 뭐 아길라라라든지 결장자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FC가 물론 저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었나? 그때 파리 FC 경기 아닌가? 그 지난주다 이가 지난주 주말 그 저 뭐냐 오세르전 때 파리 FC 잡아갔을 때 솔직히 지난주 주말 때 뭐 공격력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그런 뭐 지공 상황들 그런 것들 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뭐 솔직히 파리 FC가 오늘 좀 홈이기도 하고 조금 더 주도권을 물론 랑스가 주도권을 대체적으로 잡아가겠지만 조금 더 이제 점유율도 좀 높이고 그러면서 또 저기 뭐냐 또 지공 상황도 잡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여기 경기 언더가 좀 더 쉬워 보입니다. 언더 옆에. 예, 언더 옆에 좀 더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막상 리그왕이 지금 홈발을 받는 상황이긴 한데 뭐라 해야 되지? 뭐 홈팀을 가려니 가려고 하니까 무슨 뭐 감독 문제도 있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5경기 동안 뭐 한 골 넣은 애들 있지. 그다음에 또 가려고 하니까 이 원정팀이 올 시즌 너무 강해. 이렇다 보니까 이 오늘 막상 이제 나도 그냥 고배당으로 그냥 이거 홈승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은 들어. 마르세유, 릴, 그다음 뭐 파리 역배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홈팀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그러니까 홈팀들 프렌을 잡아가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어제 렌 경기 생각하면 솔직히 렌도 어제는 솔직히 잡아갈 상황이 전혀 아니었잖아. 그래서 리그왕이 이번 주 리그왕 진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리그왕은 뭐 저도 이제 리그왕을 많이 보고 뭐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리그왕을 잡아가실 분들이라면 언오버 쪽만 그냥 접근하시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럼 홈발 한번 믿어볼까 해가지고 그냥 홈 가실 것 같으면은 뭐 배당 낮게 말고 차라리 뭐 마헨 역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배당을 하나 때리시든지 아시겠죠? 오늘 일단 리그왕은 어렵습니다. 제 기준에선 상당히 좀 어려운 주가 아닌가. 왜냐면 지난주는 어쨌든 내가 뭐 파리 FC 브랜도 가고 그다음 뭐 니스 브랜도 가고 주력으로 리그왕을 2경기를 낀 것을 정도로 조금 무난해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버쿠젠하고 장크트하고 이해됐나?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일단은 항공 보고 또 지고 있노 또.
아 이제 5경기 했거든. 5경기. 1분만 쉬었다 합시다. 1분만 쉬었다. 자, 아씨.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항공 동점 되면 시작할게요. 동점 안 되면 안 한다. 혹시 오늘 형캐 가신 분 있습니까? 아, 제발 동점. 오늘요? 오늘? 주말이니까 시콩 때려야죠. 아, 오늘 형캐승으로 좀 몰렸어요. 아, 한방님은 형캐승으로 갔다. 와, 지금 완전 싱글벙글이네. 그러면 이기고 있으니까. 항공승 단폴 가심. 제가 또 뭐 단폴로 금액을 올려가진 않아요. 예, 뭐 챔스가 아닌 이상. 뭐 갔냐면 그 장판 장판에다가 하나은행. 형님도 문터 형님한테 표 받고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방송을 듣죠. 듣고 내가 판단해. 예. 아, 이거 뭔가 그런 그 문타 형님의 이 악센트에서 뭔가 좀 어필이 들어온단 말이야. 내 뇌리에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야겠다. 어. 아, 진짜 안 받아. 뭐 표 이런 거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아, 이거 가야겠는데? 아, 안 알려준다니까. 문타형이 방송에서는 알려주지. 근데 이제 나는 내가 듣고 판단해요. 아무튼 다시 가보자. 자. 경상도 특유의 올림픽 그치 약간 그게 있거든요. 탁 그렇지. 약간 이런 거. 아, 그래도 오늘 항공이 두 세트는 그래도 뭐 무조건 좀 해주지 않겠나? 약간 그런 느낌. 자, 아무튼 이제 분데스로 넘어갈 건데 오늘 솔직히 뭐 쉬워 보이는 건 분데스거든.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나는 아까 리그왕은 진짜 확실히 좀 어려워 보였고 좀 쉬워 보이는 건 분데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분데스 또 생각하면 좀 뭐랄까 지난주에 분데스 생각하면은 조금 또 아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보자. 자, 레버하고 장크트하고 뭐 장크트가 이제 또 직전에 지난 주말 경기 때 어쨌든 또 저기 뭐냐 그 슈트트를 또 잡아내면서 그죠? 어쨌든 또 흐름을 바꿔놨고 근데 아무래도 얘네 둘이 그때 뭐 포칼에서 막 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장크트가 원정이라는 거 아무래도 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뭐 장크트 그 다음에 뭐 하이덴하임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수비적으로 하는 팀이라서 솔직히 원정길에서는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이제 레버쿠젠도 최근에 이제 이런 뭐 득점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복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홈이라고 하더라도 1.3배 똥배를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 딱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만약에 가실 것 같으면 그냥 갈 것 같으면은 그냥 마인 찍고 치우세요. 솔직히 그냥 일반승 가기에는 메리트도 뭐 썩 없어 보이고
갈 것 같으면은 그냥 이제 복할 때 그냥 처럼 뭐 3대 0으로 이기든지 일반승 가기에는 썩 나는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괜히 똥배 하나 낀 갔다가 어제 파리처럼 빠지지 말고 어 그냥 요 경기는 뭐 안 가든지 그냥 마헨으로 가든지 예. 그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프랑크하고 맹그리하고 야 이거 그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전반기 맞대결 때 참 그 경기 참 재밌었죠. 양팀 합산 10점이 나왔으니까 아무튼 일단 뭐 프랑크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솔직히 경기력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복가 확실히 좀 타는 편이라서 나는 프랑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뢰도는 없다. 프랑크도 신뢰도 없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 경기를 뭐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물론 이제 그 수비 쪽에 뭐 테아테 같은 경우에도 수비수긴 하지만 솔직히 근래 와가지고 진짜 존나 열심히 뛰어준 건 테아테밖에 없거든. 애들이 그냥 솔직히 나사 하나씩 존나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진짜 열심히 뛰는 건 테아테밖에 없어요. 근데 걔도 빠지지. 그 다음에 우준이도 없지. 이렇다 보니까 솔직히 뭐 프랑크가 뭐 홈이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올 시즌 맞대결 전반기 때 맞대결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프랑크가 이 경기를 잡아가겠다. 나는 확신이 없다. 어, 그래서 나는 뭐 프랑크 홈이라고 해도 나는 썩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상대 맹그리도 마찬가지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뭐 이기는 경기 못 하고 있지, 뭐 꾸역꾸역 한 골 넣을까 말까 이런 경기들 만들어가고 있지. 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서로 어느 정도 물론 얘네 둘이 만났을 때 워낙 이제 또 뭐 양득 경기가 많았다 보니까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제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어. 생각은 드는데 누가 이길지 이건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프랑크 같은 경우에도 수비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맹그리가 어쨌든 뭐 프랑크 상대로도 골을 좀 잘 넣는 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굳이 승보다는 아마 갈 것 같으면 그냥 오버 쪽 찍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예, 아시겠죠? 근데 야 오늘 약간 어떤 생각 드냐면 오버 본 경기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마르세유 스트라스 그 다음에 뭐 레버 저 뭐냐 뭐 프랑크하고 맹그리 이런 애들 와 둘 다 1대1 뜨면 좀 사고인데 맞죠? 어쨌든 내가 오늘 오버 본 경기들이 몇 개 없거든. 오버 본 경기들이 몇 개 없는데 야, 그 와중에 진짜 이런 식으로 1대1 나버리면은 좀 사고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오버를 보는 기준 자체가 양득을 보고 양득 생각이 있으니까 오버를 보는 건데 1대1 문은 안 나겠지. 자, 브레멘하고 미넨하고 일단은 뭐 올리세 없는 거 그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뭐 미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주중 일정을 치르긴 했지만서도 그리고 공격력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들었다. 근데 이제 지금 상대가 브레멘이잖아요. 브레멘 상대로 워낙 이제 미넨이 또 골도 잘 넣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만났다 하면 뭐 3골, 4골, 5골 그냥 때려 박는 수준이라서 브레멘이 어쨌든 지금 뭐 공격력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압박도 괜찮고 그다음에 수비 쪽으로도 괜찮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원정에서 미넨 뭐 배당 이 정도 주고 뭐 마헨 1.7 정도다. 이건 못 먹어도 가야 안 되겠나 싶다. 난 미넨 많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호펜하고 프라이하고 호펜도 어쨌든 직전에 이제 미넨 만나가지고 한풀 또 분위기가 꺾였잖아. 그래서 일단 나는 생각했을 때 어쨌든 저 뭐냐 레브렐레도 빠지고 지난 경기 또 한번 또 기자약 한번 꺾이기도 했고 이랬다 보니까 또 마침 이제 상대전적상 호펜하임이 이 프라이한테 너무 약하다. 얘네 거의 승률 자체가 승률이 한 20%가 채 안 나와. 20%가 채 안 나와서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이기는 경기가 지금 잠시만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야, 최근 9경기 이긴 적이 없는데.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도 한번 꺾였지. 그 다음에 어쨌든 공격에서의 또 자원도 한 명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야 홈페나임 믿어야 하나. 프라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계속 뭐 경기 내용 자체는 좀 끈끈하게 잘 가져가는 편인데 이거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거든. 분위기 한번 꺾인 팀은 되도록이면 연속적으로 좀 잡아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그래서 뭐 지난주 때도 어쨌든 내가 미넨을 오버 쪽으로 보긴 했지만 어 그렇게까지 이 경기는 막 난타전이 나올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만약에 호펜하임이 이기더라도 이겨봐야 한 골 차승 아니겠나? 한 골 차승. 어. 왜냐면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못 이긴 경기들이 좀 있죠. 뭐 못 이긴 경기들 예를 들어서 뭐 요번 주 중에 뭐 컵 경기도 있었고 못 이긴 경기들도 있긴 한데 야 대체적으로 프라이가 뭐 두 골차 패배는 잘 안 하는 편이라 두 골차 패배는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뭐 상대전적도 좀 그렇고 저는 그냥 프라이 2프렘 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좀 다른 게 좀 많죠. 아무래도 오늘 호펜하임은 무조건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말했던 거 기억나나? 나는 어쨌든 분데스리가의 분석하는 그 관점 자체를 가장 최근 경기에 대한 여부를 좀 많이 봐요. 예, 가장 최근의 그런 분위기나 득점력을 많이 보거든. 근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미넨 경기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패를 당한 건 맞잖아. 음. 그래서 호펜하임을 또 상대전적상으로도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너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난 프라이 2프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하고 우니온하고 야 이건 좀 꿀일 것 같은데 이건 좀 꿀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은 뭐 그래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이기는 경기들도 있었고 그 저기 뭐냐 하이덴하임 상대로도 이기기도 했었고 그다음 뭐 미넨 상대로도 비기기도 했었고 최근에 뭐 썩 나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는 가는데 일단 뭐 결정적으로 함부르크처럼 원래부터 이제 뭐 주도권을 이렇게 잡아가는 팀이 아닌 팀한테 야 이거 우니온이 프렌을 받았다 원정에서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특히나 이제 바움가르트 감독이 이기는 경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우니온 경기들을 어쨌든 저도 최근에 이제 뭐 가장 직전 경기는 안 보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최근 한 5경기 중에 한 두세 경기는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도 보면은 오니온이 그래도 뭐 압박도 잘 하고 결국에 이제 전반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 자체는 잘해. 전체적으로 뭐 진짜 강팀이랑 붙는 거 아니면은 애지간하면은 점유율은 진짜 자기들이 반반 이상은 먹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함부르크가 막 그렇게 주도권을 먼저 잡아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오히려 뭐 이거 우니온 프렌 이거 좀 약간 좀 공짜 느낌이야. 좀 공짜 느낌. 그리고 뭐 얘네 둘의 맞대결이 좀 많지는 않지만서도 어쨌든 우니온 베를린이 뭐 지는 경기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여기 경기 우니온 프렘 볼게. 이건 좀 공짜 느낌이네. 그리고 슈투트하고 켈른하고 자 슈투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난주에 분위기를 한번 또 분위기가 한번 또 삐걱거렸고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장크트 원정 가가지고 졌죠. 그때 기억나나? 그 지난주에 내가 그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6경기 추천해줬잖아. 그 중에 5경기 맞고 한 개 틀렸거든. 그 틀린 게 슈투트였죠. 이 개새끼들. 존나게 연승해가지고 잘 달리고 있어서 전력 문제도 없어가지고 내가 갔었는데 그때 장크트한테 졌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어쨌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분위기 좋다가 한번 꺾인 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슈투트가 오늘 경기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홈이기도 하고 분위기를 다시 되찾아올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난주 공격력 너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 뭐냐 그 라이프치히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수비적으로 할 때는 수비적으로 하겠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 압박 강도도 굉장히 좀 강하고 상대를 좀 많이 괴롭히는 스타일이라서 나는 이 경기 3.5를 줬다고 저는 그냥 차라리 언더 볼랍니다. 언더. 언더 볼랍니다. 언더 쪽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데스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 보면은 솔직히 뭐 진짜 승을 믿고 갈 만한 게 그러니까 미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넨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버쿠젠 간다 차라리 뭐 일반승보다는 나는 1.3배 이거 진짜 메리트 없다 생각하거든. 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배당 띄어서 마인 쪽으로 접근하시든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걸로 하자. 자 세리에 코모하고 피오렌티나 일단 뭐 코모가 이제 아무래도 주중에 또 일정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그런 뭐 조금의 아쉬움은 좀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근데 코모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뭐 보면은 뭐 이번 봐봐 주중에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지지 않는 경기들 만들어가면서 특히나 뭐 상대적으로 좀 강한 팀들한테도 계속 안 지고 이기고 그리고 이제 얘네 둘 그 직전에 이제 맞대결에서도 저기 뭐냐 그 컵 경기에서도 어쨌든 코모가 또 이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그냥 뭐 공격이라든지 수비 뭐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코모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코모가 그래도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코모 승 보겠습니다. 코모 승과 함께 뭐 언더 쪽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라치오하고 아탈란타 이거 어렵네. 이거 진짜 어렵네. 이게 좀 어렵네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로 좀 뭐 언급이 돼야 될 거 뭐야? 가장 첫 번째 언급돼야 될 거 원정이죠. 일단 그 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이 바뀐 이후로부터 전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홈에서의 승률과 원정에서의 승률이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자. 홈 승률이 85% 가까이 될 겁니다. 80 몇 프로 될 거고 원정 승률이 30%가 채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좀 믿음 이게 좀 확실히 좀 약하다. 원정에서 워낙 좀 경기를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오히려 좀 지키는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어쨌든 뭐 게텔라 리오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거 아탈승 배제 아탈승을 일단 배제시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라치오가 최근 경기들은 또 지지 않는 경기들을 좀 만들어 가긴 하는데 뭐 근데 또 확실하게 또 이기는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 확실히 물론 뭐 앞전에 뭐 유벤이랑도 비기고 뭐 볼로냐랑 비기고 이랬던 부분들은 좋은데 확실하게 잡아내는 경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탈란타가 또 원정을 갔을 때는 조금 수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탈란타 원정 경기들을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언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대체적으로 아탈란타가 원정이다가 언더를 좀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 뭐 어쨌든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막 그 득점력이 그렇게 살아있는 부분도 아니고 차라리 이 경기 언더 갑시다. 언더 아시겠죠? 언더로 가자. 자, 인텔하고 유벤투스. 이건 어렵네요. 이것도 진짜 어렵다. 일단은 홈 인텔인데 상대가 또 유벤이야. 그래서 물론 이제 전력적인 부분들, 그다음 뭐 홈발, 그다음에
뭐 요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유벤이 원정길이라는 거. 어, 아무래도 뭐 아탈란타만큼이나 유벤투스도 원정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은 팀이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오늘 경기 뭐 인테르가 이길 가능성도 있어는 보이는데 인테르가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는 보이거든요. 근데 어, 이제 가장 최근에 맞붙었던 그 다음에 심자기가 있었을 때 맞붙었던 그런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야 그러니까 인테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시기라도 그다음 유벤이 결장자가 많고 막 엄청 감독 바뀌고 엄청 흔들리는 시기였어도 팽팽하거든요. 경기 자체는 팽팽해. 그러니까 막상 지금 유벤투스가 원정길이라고 하더라도 인테르 상대로 팽팽하게 경기를 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몰라 인테르가 지금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솔직히 뭐 인테르 반대 까는 게 솔직히 좀 어렵긴 해. 예, 이렇게 연승을 잘하고 있는 팀을 어떻게 반대 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야 인테르 반대 까는 게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인터밀란과 유벤투스의 맞대결을 정말 꾸준히 많이 봐온 결과 그래도 좀 잘 비빈다. 잘 비빈다.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 그 잘 비비는 게 예전에 내가 그만큼 많이 신뢰를 했었던 그 심자기가 있었을 때도 유벤투스가 잘 비빈 경기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유벤 프렘 보겠습니다. 예. 인테르 솔직히 인테르 반대 까는 게 솔직히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벤 프렘 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가장 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키부가 챔스 가가지고 강팀들이랑 맞붙었을 때 진짜 이도저도 아닌 대체 이거를 뭐 하자고 나온 건지 이도저도 아닌 전술 가지고 나와가지고 강팀한테 잡아먹히는 경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오늘 경기도 유벤투스 상대로 막 엄청나게 몰아붙이지도 못할 거고 그 괜히 그냥 딱 미들블록 내에서 그냥 볼 싸움 하다가 올라가는 거 할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유벤투스가 이런 경기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벤 프렘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라리가는 뭐 에스파뇰 그다음에 헤타페 언더 세비야 햄무 레알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됐죠? 이렇게 하고 야 그럼 오늘 대체 뭘 잡아야 될까? 오늘 대체 뭘 잡아야 될까? 일단 잡아보자. 잡아봅시다.